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14번째 시즌 2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만 1년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 2 14번째 시간에는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이슈 인사이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가정법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정법을 쓰십니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옛날에, 나 좋다고 쫓아다닌 땡땡땡이를 만났었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즘은, 내가 예전에 아파트를 이거를 샀더라면 이런 가정법을 쓰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영어로 우리가 이제 if라고 그러죠.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론, 현대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 일정 요건이 불변이라면 이런 단어들이 꼭 있습니다. 조건절 가정법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가정법적 수혜주.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라면 이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하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의 주제는요, 바로 델타 변이, 코로나 창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정법적 수혜주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즉 코로나인데 이제 델타 변이가 지금 만약에 창궐하게 된다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많은 분들은 뭐 바이오 주식 보고 있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굳이 저까지 바이오주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알파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현재 이게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들, 코로나 바이러스들, 그리고 남아공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72개나 됩니다. 이 72개나 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세게 공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치명적인 거. 남아공에서는 베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변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하는 것은 감마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옵션 하시는 분들은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로, 이 단어들이 여기 똑같이 쓰인다는 게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델타 변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지금 변형된 바이러스인데,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창궐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상당 부분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전염성인데 이 전염성이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10월에서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계속 변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점은 최근 4주간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그동안 많이 이게 적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특이하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인도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가 96%, 싱가포르는 92%, 영국이 88%, 이스라엘이 40%, 일본 25%, 그리고 미국 13%, 독일 8%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도에서 지도 계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뭐 신라 때 당나라에서 유학했다. 오늘도 한국 마찬가지죠. 뭐 미국 어디 하버드에서 유학했다. 엘리트층이라는 얘기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인도 지배 계층을 보면 옥스퍼드라든가 캠브리지에서 당연히 그 수순을 밟고 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 문화는 상위 계층은 다 그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도에서 이제 영국으로 거꾸로 식민지가 수출을 하는데 전염병을 수출을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96%, 88%. 이 새로 걸리는 거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영국이나 인도는 100명 중에 96명은 인도는 델타 변이
영국 사람들도 코로나 걸린 거 88명은 100명 중에 88명은 델타 변이. 인도발 이 델타 변이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화이자를 접종했을 때 1차 접종, 2차 접종 끝나면 93%의 이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성이. 1차 접종에 49%, 2차 접종에서 93%. 그러니까 두 번 다 맞으면 화이자 맞으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3%가 방어가 돼요. 뚫리는 사람이 7명 정도 뚫린다고 봐야 되겠죠. 항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1차 51%, 2차 66%. 66%니까 3분의 2 정도. 100명 중에 65명, 66명.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면역 항체 주사를 맞았다. 바이러스 주사를 맞았다. 내년에 안 맞을 것 같죠? 또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나는 분명히 백신을 맞았어. 근데 또 코로나가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감기 독감 백신 맞았어. 근데 독감에 걸렸어. 의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B형 감염, A형 감염, A형 인플루엔자, B형 인플루엔자, 3가 백신, 4가 백신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감기 백신, 감기가 들어오면 걸리는 겁니다. 독감에. 백신을 맞았어도. 이게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홍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그 마마라든가 이런 거는 주사 맞으면 DNA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체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알맹이 DNA에. 근데 RNA 기반은 뭐냐면 들어온 루트 창구가 다 다른 겁니다. mfRNA 방식은. 근데 이 창구가 수백 개, 수천 개예요. 자, 그런데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 백신을 맞았어도 이쪽이 뚫리는 건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로 따지면.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은 몇 개예요? 변형이 70몇 개예요. 치명적인 게 이제 가운데 일간에 치명적인 8개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웬만해서 다른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통 4종류 정도 4가 백신까지 맞으면은 좀 정부에서 권하는 건 3가 백신이죠. 공짜로 맞는 거 어르신들. 돈 더 주고 맞는 건 4가 백신입니다. 그 웬만하면 다 돼요. 4종류 정도가 커버가 되면. 근데 코로나는 지금 델타 변이까지 나왔는데 델타 변이는 화이자 맞아도 1차 맞아도 33%밖에 항체 형성이 안 돼요. 즉 70명은 뚫린다는 얘기예요. 33%만 방어되고 2차까지 맞아야 87%가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도 13명은 뚫리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거의 절반이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다 끝났다 하더라도 60%, 59.8%밖에 방어가 안 됩니다. 40%는 코로나 백신이 사실 뚫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통계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 중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의 통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계산해 본다면 거의 반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창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다만 확산 속도라든가 이런 규모로 봐서는 지금 이미 뚫렸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러면 이제 백신주라든가 진단주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보겠죠. 근데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그날의 특징적인 수혜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주목하고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디에 살 건지 맹모 삼천지교예요. 학교 근처에 집값이 정해집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엄마, 아빠, 평생 살 집, 온 가족이 누려야 될 편안하고 집은 안락하고 행복하고 이거를 다 포기하고도 학교 근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엄마 아빠도 그렇고 마치 우리의 학교 좋은 곳이라면 특전사처럼 언제든지 낙하산을 타고 그곳이 강남이든 목동이든 논현동이든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 특히 엄마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백신주라든가 이런 것에 주목하고 있죠. 그건 1차예요. 작년도에 거의 애들 학교 안 갔습니다. 교육부 장관 나오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더 연기한다 했을 때 작년 이맘때죠. 대한민국에 있는 온 초등학생들이 교육부 장관님 만세를 불렀죠. 어떤 어린이는 TV에서 교육부 장관님 발표할 때 2시에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더 연기하겠습니다. 학교 등교를 했을 때 큰절까지 하는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엄마들은 한숨 쉬고 아이들은 박수 치고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접속을 했어요. 서버가 다운됐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난리가 났었고 여기에서 지난 1년간 한국 정부라든가 엄마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똑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그래서 많은 예산과 컴퓨터와 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관련된 오늘 보니까 제약주들이나 이런 거 들썩들썩합니다만 그런 것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교육주들도 들썩들썩할 겁니다. 온라인 교육주들. 이미 벌써 좀 들썩들썩했죠. 사람들의 이슈에서 주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느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잡히면 그러면 그 다음은 안 없을까요? 또 나옵니다. 당분간. 그 다음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코로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학습 차별이라든지 학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커버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 아이스크림 메듀, 메가스터디, 온라인, 쉽게 말하면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에요. 수혜를 컨텐츠를 만들거나 제공해주거나 메가 MD, 대성 엘텍, 대교, 멀티캠퍼스, 메가스터디 교육, 청담러닝, 삼성출판사, 비상교육. 자, 이 가운데 청담러닝, 삼성출판사, 비상교육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미 주가가 폭등 쫙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 길게 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폭등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센 종목입니다. 민감도가. 하지만 잘못 걸렸다가는 여기서 이제 뭐 반토막도 쉽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청담러닝, 삼성출판사, 비상교육.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서 한번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HTS를 한번 켜볼게요. 네. 방금 보셨던 종목에서 청담러닝. 말 그대로 청담동의 러닝. 예. 엘리트 냄새가 팍팍 나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일봉입니다.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서부터 코로나 때는 뭐 만 원부터였고요. 최근에 한 3개월간 2만 원에서부터 지금 3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아가면서 물릴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굳이 지금 어렵게 들어가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온라인 교육 수혜주,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법적 수혜주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이것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확산이 돼서 학생들 등교가 한번 작년처럼 연기된다든가 했을 때 정부는 이미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혜주들이 교육 수혜주들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독특한 다른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청담러닝 이런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출판사는 매매하기엔 괜찮겠죠. 네. 올려놓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른 케이스. 이런 경우는 손절 바로 짧게 잡고 그냥 바로
슈팅 나오면 그냥 놔두는 거고 손절은 바로 이 자리 잡으면 되겠죠. 4,200원짜리, 42,000원짜리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뭐 잘했다라고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투자로서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비상교요. 그렇죠? 단기 슈팅 나왔다면 윗골이 길게 달았죠. 굳이 이거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실 필요 있겠습니까? 순간 급락 나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다른 쪽 종목들 한번 잠깐 볼게요. 아이스크림 에듀, 디지털 대성, 메가스터디, 메가 MD, 대성 엘텍, 멀티캠퍼스, 대교, 메가스터디 교육. 특히 이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차트적인 매력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대성 엘텍 같은 종목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건 적자라는 얘기예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였겠죠. 그렇지만 이런 주식도 한번 움직일 때는 또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거를 굳이 미리 당장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적자 기업을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골라내는 거예요. 좋은 걸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조심해야 될 거를 골라내보면 좋은 것만 남겠죠. 이건 무슨 접근 방식이라고 그럽니까? 네거티브 접근 방식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걸 골라내고 맨 마지막에 좋은 거를 투자하는 거. 반면에 포지티브 방식은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최고 좋은 거, 수익률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가 폭락 나오면 왜 떨어졌지? 그때 리스크 관리하고 종목 분석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포지티브 방식은 처음부터 무조건 좋은 거, 나머지 분석할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이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왜? 네거티브 방식은 좀 귀찮거든요. 꼼꼼하게 보고 마지막 남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종목이 많지 않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시는 것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실적도 괜찮죠? 네. 반면에 차트 올라간 거 봐냐 봤을 때는 차트는 옆으로 지금 쭉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이렇게 누워가면서 거래량도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형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제 메가스터디를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뭐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든가 차트 같은 거 본다면 이게 이제 매매하기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메가스터디 그룹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종목들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은 매매로서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공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제할 거. 메가스터디 교육은 배제하고 메가스터디를 공략한다. 자, 그리고 이쪽은 아닙니다만 기업형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은 직원들, 교육생만 해도 수만 명이에요. 그것을 위탁받아서 해주는 회사가 있다. 땅짓고 헤엄치기겠죠. 바로 멀티캠퍼스라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입니다. 삼성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 예, 있어요. 최대 주주가 삼성 SDS가 47%, 삼성경제연구소가 15%.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만들면 그것을 삼성 SD한테 주면 삼성 SDS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면접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직원들 온라인 중간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사내 무슨 인트라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삼성 SDS가 삼성그룹 전체의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SDS는 각 계열사별로 맞춤형으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만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혹은 사내라든가 노트북 컴퓨터 하나 갖고 직원들이 다양하게 쓰는 형태. 그래서 코로나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 2대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보통 경제연구소는 돈을 갖다 쓰잖아요. 여기는 벌어요.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멀티캠퍼스에서 샘플로 만들면 그리고 뿌리면 삼성 SDS는 그걸 전사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연구소가 사실 실질적인 일대 주주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회사 특성상 멀티캠퍼스가 SDS하고 저기니까 SDS가 2대 주주입니다. 매출액이 2,600억이에요.
뭐 사내 영어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를 빌미로 해서 이제 삼성도 면접도 이걸로 보죠. 온라인으로. 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멀티 캠퍼스가. 주가는 어떠냐? 뭐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전 가격이 여기인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주목받아 본다면 꽤 성장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실 숨어있는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괜찮은 회사입니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조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그렇게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면 보통 사람들은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하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저희가 치료제가 들는지 안 듣는지 혹은 당장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든 회사든 미장원이든 식당이든 다시 작년도로 우리는 돌아가는 걸 학습 효과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 간다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멈추고 그 학습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한국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본다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불확실성보다는 가장 확실한 것이 저는 교육주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겠죠. 네. 원격 진료는 지금 이제 의사분들 생존권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돼가면서 하루 전에 올라와서 병원에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약 타 먹고 의사분 5분 보고 내려가서 이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한 곤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오히려 병을 더 키워갈 수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약을 또 처방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택배로 붙여주는 건 불법이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약 맞는데 동네에서 받을 수도 없고 자원 낭비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는 원격 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료가 돼야. 자, 그래서 유비케어라든가 인피니트 시가총액 순서대로 세워봤습니다.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인성정보, 소프트센, 네오팩트 이렇게 봤는데 이 중에서 괜찮은 것이 유비케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룹사 옛날에 SK그룹 계열사인데 녹십자한테 지금 넘어갔죠.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다 한번 진하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은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주가 슈팅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 종목들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식입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정법이에요. 이 정도 효과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산이 조금 더 된다면 아마 국내에서도 학교를 잠깐 멈춘다든가 한 달이라도 다시 한번 그런 작년과 같은 등교 문제 그리고 회사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델타 변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속도가. 지난 코로나보다.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수익률이 갈 수 있겠죠. 따라서 14번째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한국형 델타 변이에 대응하는 한국형 대응 방식, 한국만의 문화 특징으로 한번 수혜주, 교육 관련 수혜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14번째 가정법적 수혜주라는 독특한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